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데일리 99 그 뉴스가 가짜 뉴스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굳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너무도 그 당시 정황이 뚜렷했거든요. 그리고 물정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달려간 그 계엄군들, 거기 대형 버스도 2대 있었잖아요. 거기가 CCTV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은 그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그런데 분명히 복면을 한 혹은 두건을 한 그런 어떤 그 체포 압송되는 해커들, 간첩들 그 이제 버스에 타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분명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저도 그 사진을 유심히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제 눈으로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이제 눈이 밝은 젊은 2030들 눈에는 확실하다. 지금 체포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때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이 평소에는 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뭔가 일을 하는 블랙 요원들이 있는데요. 이들도 이제 이 군조직 내에 있는 엄연한 병력입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박선원이도 그랬잖아요. 벌써 그 계엄 사태 터지고 그 바로 얼마 후에 블랙 요원이 미복귀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거든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를 놓고 그들이 막 이렇게 찾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 JTBC 뉴스인데 블랙 요원이 미복귀했다. 다 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보자를 색출 중에 있다. 블랙 요원 전체 숫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령 블랙 요원 숫자가 한 뭐 몇백 명 되는데 그 정확한 인적 사항들이 어떤 기록이나 그런 데 안 나타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JTBC가 물론 이런 보도를 했을 때는요. 이런 어떤 그 일종의 그 루머로 보고 이런 유언비를 퍼뜨리는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낸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군 내부에 계엄 잔재가 있다라면서 707 특임대 간부들, 부대원들의 김현태 선처, 실명 탄원서 강요 사실 JTBC 보도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요거는 다소 이제 이 그 반계엄 쪽에 있어서 내보내는 기사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요. 다른 내용보다도 블랙 요원이 미복귀했다. 이거만큼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3 그 계엄 사태 직후에 청주공항 폭파 등 임무를 부여받은 정보사령부 소속 HID 블랙 요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 이거거든요. 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월 24일 작년이죠. 업무를 배당받은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한다. 당장 업무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할 것을 명령하기 바란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때 이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죠. 예, 지금 관련된 내용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 지시를 제가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면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광희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군대 내의 내란 세력은 아직 헌정 파괴와 체제 전복의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 내란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블랙 요원 건드리지 마시라. 뭐 이런 말도 했었군요. 자, 아무튼요. 이 블랙 요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미복귀 상태로 있다 그러면요. 아직도 그 스카이데일리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체포 압송하는 과정에서 이들도 가담을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 카르텔, 그 친중 세력들 혹은 중국이 직접 움직인 그 어떤 부정선거 해커 집단, 그 카르텔을 파악하는데 큰 어떤 물증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최근에 대통령 관련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 공개하면 한중 간 전쟁 터진다.
중간첩단 확인 실사. 이게 이제 그 논란이 된 흑염 기자의 최근 뉴스 중에 하나죠. 보도 중에 한 개죠. 한남동 관저 시절 최측근 질문에 답변을 했다. 구속 탄핵 심판에서 철저 함구 배경에 관심이 일고 있다. 왜 이런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은 정말 그 계엄을 선포하고서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느냐. 그냥 빈손이냐. 아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안병희 아시죠? 이번에 이제 구속됐죠. 정보원으로 알려진 그 안병희 씨, 농업박물관 방어원 위장 취업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 요거는 기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히 이게 그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게 큰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큰 것은 미국발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정보당국, 외교당국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단 검거에 관해 확인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측근 인사에 따르면요. 현재 구속 취소돼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대화를 했는데 이 가운데 충격적인 워딩이 나옵니다. 결국 중국 간첩단 사건은 자기 입으로는 대통령 본인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했던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계엄을 하면서 중요했던 정보를 중요한 때 국민이 원하고 또 재판에 유리한 국민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는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당연히 그랬죠. 왜 부정선거를 갖고 그 정면 대결을 하지 않느냐? 물론 헌재가 부정선거 이슈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8대 0으로 기각해버렸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가 부정선거이다라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 패를 까지 않느냐라는 거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인데 말이죠. 그럴 때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바로 중국하고 전면전 터지는 것이다. 그거는 일부러 그러니까 대응을 안 했다라는 거죠. 피해는 갖고 있지만 지금 손에 쥐고만 있다.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을 미국이 밝히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대통령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속 시원하게 답변했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복귀 루트죠. 미국이 온다. 미국이 움직인다. 큰 거 온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최측근은요. 사견임을 자신의 생각임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 때 국가 원수로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게 외교 문제가 아니면 그럴 게 없다. 라고 속사정을 이해했다고 스카이데일리에 전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오는 소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고든 창이라든가 대통령 주변부 인사들 중에 강한 반중 우익들이 성향의 이제 그런 인사들 있잖아요. 그들은 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암시를 주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대통령도 탄핵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자, 많은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 간첩단 검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행정부 요직과 공화당 중진급 인사들이 지속해서 부정선거 척결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 트럼프 정부는 부정선거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죠. 자, 그래서 현재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국 문제도 같이 결부해서 원샷으로 끝낸다. 한 방에 끝낸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오는 큰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중국 간첩단 사건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과 그동안 구속, 탄핵 심판 등에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배경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미국은요, 겉으로는 내정 간섭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대중 관세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에서 체포 후 미국으로 압송된 중국 간첩단의 실체 인정에 어느 정도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현재 시진핑의 상황도 지금 녹록치 않다. 시진핑도 과거에 그 권력 막강한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그 틈을 이제 지금 미국이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을 치면서 이것도 같이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죠. 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 요직에 기용된 인사들이 부정선거의 주체 세력으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거나 암시하고 있는 그런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미 선거개혁안 입법과 고강도 수사 지시 등 정책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이번에 그래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일이 터지게 되면은 세상이 또 뒤집어진다, 뭐 이런 의미로도 여기서 지금 기사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캡틴 코리아 그 안병희 씨 있잖아요. 이 사람은 수원선거연수원 인근 농업박물관에서 4개월간 위장 취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절대 그 허위 거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흑염 기자가 또 여기 암시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안병희 씨는 고의로 추정되는 남대문 경찰서 기물 파손으로, 그것도 고의로 일부러 그랬다. 구속 수감되기 전 스카이 데일리의 미국의 발표는 국제 정세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야, 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끝나야 끝이다. 그래서 그 때가 온다,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측은요, 이 안병희 씨가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 제2 생활관인데요. 여기가 잘 보이는 농업박물관에서 방호원 복장으로 찍은 사진과 근무 편성표, 안병희 씨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조직도 사진을 받은 뒤 그가 전하는 첩보를 청취하고 정보 분석팀에 의뢰해 사실 여부를 가리는 식별 작업을 벌인 결과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세계적 대특종을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계속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이후 한겨레 등이 공개한 농업박물관 주차장 폐쇄로 CCTV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자리에 있었던 게 안병희 씨였고,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다도 선거연수원이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했었죠. 자, 한편요, 안병희 씨를 포함해 스카이 데일리에 제보한 취재원은 모두 8명이라고 하는데 중국 간첩단 체포가 여전히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는 경찰의 1차 피의자 신문에서 2월 4일입니다. 취재원이 8명이라고 밝히면서 신원은 철저하게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안병희 씨가 공중파 방송 인터뷰를 자청해 스스로 취재원 중 한 명이라고 밝히기 직전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저는 무엇보다도 말이죠, 이거 블랙 요원이 미복귀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면요, 대통령이 또 그런 패를 지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결국 미국과 내부 조율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 어떻습니까? 와, 이거는 뭐 엄청난 이야기라서 이거 자체가 가짜 뉴스처럼 몰아가는 국내 분위기가 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속 보도를 낼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이지 그들이 처음에 보도했던 그 내용은 여전히 진짜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했고 말이죠. 여기 이제 스카이 데일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또 지금 출국 정지도 되어 있죠. 흑염 기자 등등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지금 교체되고 되고 그랬죠. 그렇지만 회사의 기본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확실하다라는 거죠. 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일만에 미련을 갖고 있다. 사실인 것 같다라는 그런 기조를 저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가짜라고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한 번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만 이게 시간이 이제 좀 끌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 것 뿐이지 여전히 가능한 수준에서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그야말로 대반격, 대반전이 진짜 터지는 것인지.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